지나자마자 올겨울 최강 추위, 여러분들 따뜻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가 추위를 녹여줄 RM 목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리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관련된 상담 요청 기다릴게요. 무료 문자나 전화 그리고 홈페이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신 다음 3153-2613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아무래도 전화나 문자가 편하신 듯 하지만 방송 끝나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홈페이지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설문대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증권이라는 폴더 아래쪽에 자리한 종목상담 119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상담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반고 미술전 초대권 2장이 그것인데요. 오늘도 당첨자는 딱 한 분만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행운의 주인공 발표할 거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수요일에 두 분 전문가 모셔볼까요?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가님, 텐스탁의 김선윤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순모 전문가님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좀. 네, 요즘에 시장이 하도 꼬불꼬불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도 같이 한번 파마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장과 함께. 시장이 꼬불꼬불 움직이는데 김선윤 대표님 왜 파마 없이 그냥 오셨어요? 저 원래 반곱슬이라서 네. 좀만 기르면 파마 나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예, 저도 고데기를 조금 말아봤는데요. 오늘 시장 사실은 롤러코스터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꼬불꼬불 했었죠. 장중에 2천을 찍었다가 마지막에 삼성전자가 조금 밀리면서 1980선대 초반에서 종가가 나오고 말았는데 저는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장중 또 2,000포인트. 경기민감주 고민되네. 이렇게 잡아봤는데 경기민감주의 비중 확대냐 축소냐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인데요. 양순모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또 어떨지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키워드를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선 2000포인트, 그리고 투신, 그리고 주도주 이렇게 3가지의 키워드를 저는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보았을 경우에는 지금 2000포인트에 안착을 해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두고 많은 논쟁거리가 많은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배당락을 가산을 한다면은 내일은 마이너스 한 1.2%, 그러니까 지수가 한 25포인트가 빠져야 그냥 이론적인 그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수는 한 1970포인트 이하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코스피에 있는 차트, 코스피 차트가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그 배당락 지수는요, 회복하는데 한 5거래일 이상은 좀 걸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놓고 보았을 때 이번 2012년도가 끝이 났을 때 20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뭐 12월 뭐 산타 랠리다 뭐 혹은 연말 랠리다 해가지고 투신권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투신권들이 움직임을 놓고 보았을 때 지금 거래소 지수를 거의 매수를 하지 않고 지금 연속적으로 한 7거래일 이상 계속 매도세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투신권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지금 선물을 비롯을 해서, 그러니까 선물 누적 포지션이 약 5천억 이상의 누적 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신권들이 누적된 선물 매도를 풀고, 그리고 거래소의 강한 수급 매수세가 또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올해 주식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 주도주가 짧게 빠르게 또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금 IT 전자 섹터가 다시 한번 주도주로 다시 부상된 만큼 2013년도에도 IT주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를 또 잡아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조금 고민스럽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경기 민감주는 어떻게 해요? IT는 계속 좋을 거고. 네, 우선은 경기 민감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기보다는 경기 민감주에서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점을 놓고 보았을 때 오히려 저는 증권 업종들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것이 더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IT와 증권주 유망해 보인다. 그 외 키워드와 전략도 잘 들었습니다. 김선윤 대표님은요, 키워드부터.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키워드는 이제 1월 효과, 그리고 재정절명 문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 관련 좀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네. 자, 1월 효과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까지 해서 일단 외국인들이 물량을 18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과연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저는 상당히 조금
무서운 그런 이제 시간 중에 하나인데 이 외국인들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여 있는 상태. 또 하나 1월 달부터 시작되는 바로 뱅가드 펀드 물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1월 초가 좀 불안하긴 한데 네. 또 하나 걸리는 게 또 1월 달에 있을 옵션 만기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외국인들의 물량 자체를 1월 달에 시작부터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압박을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1월 이후부터는 옵션 만기 이후부터는 좀 다시 한번 안정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1월 달 내내 지켜질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할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주 내내로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수는 좀 집중될 거라 보고 있지만서도 네. 재정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재정적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국면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갑자기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재정적인 문제가 일단은 시일을 연장하는 쪽으로 좀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지다가 옵션 만기일 날 그때 좀 물량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러면은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괜찮지만서도 다음 주까지도 괜찮지만 그 다다음 주 옵션이 13일로 알고 있지 13일 날 그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을 조금은 좀 정리를 절반 정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제가 이제 정치 테마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오늘 되게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오늘 이제 문재인 관련주들과 안철수 관련주들이 거의 뭐 줄상한가를 대부분 갔습니다. 자, 안철수 관련주들은 이제 내년 이제 4월에 보궐선거 관련해서 뭐 새로운 이제 당 개편을 통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그 부분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문재인 관련주들은 그닥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낙폭 가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박근혜주가 올라야지 정상인 부분인데 일단 뭐 그래도 상승폭은 키워 나갔다는 게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안철수 관련주, 특히 문재인 관련주들은 단기간에 그냥 상승폭이 과했던 낙폭이 과했던 다시 상승폭을 키워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부탁드리는 것은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안철수 관련주들은 오히려 상승폭을 조금은 더 키울 수 있겠지만 길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관련주들은 오히려 그 정책을 타고서 좀 더 상승폭을 키워나갈 수 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하자면은 우선은 박근혜 관련주를 담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세 번째는 문재인 관련주를 담으신다면은 이쪽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매매 우선 순위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처방 드렸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종목 살펴드릴게요. 곧바로 긴급진단 119 시작됩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문의를요,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3 전화, 그리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죠. 그리고 홈페이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방송이 끝났다고 오늘 상담 못 받나 봐 하시지 마시고요. 글만 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쪽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 오늘도 마련했어요. 반고윈 펠리가 정확한 전시회 이름인데 반고 미술 전시회가 내년 3월까지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저희가 초대권 2장을 한 분께 매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한 분을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행운의 주인공 발표할게요. 자, 첫 번째 혹시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바이오 스마트요. 예, 바이오 스마트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주가는 2,400원이고 20%요. 예. 어제 이제 급등하고 또 얼마 전에는 한번 거래가 대량 실리면서 뭐 장중에 상한가도 가고 지금 수익 중이신데 일단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부분이 가장 알고 싶으실까요? 여기 또 한번 쫙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쫙 올랐다 떨어지고 사람을 아주 감질나게 하네요. 예, 차트가 그런데 아주 잘 버티고 계시네요, 근데. 아유, 당연히 버텨야죠. 예. 그래요. 그러면은 목표가가 궁금하실까요? 이런 거는 참 손절가도 잘못 손절해버리면 손절하고 또 곧바로 급등할 것도 같아서 애매하시겠어요, 손절가 잡기도. 글쎄요, 뭐 마이너스 나기 전에는 가지고 있어야죠.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목표가 정도만 좀 알려드리면 될까요?
예. 그리고 저 회사 그 사정 좀 알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 스마트 카드 사업하는 바이오스마트 뭐 자회사 얘기도 조금 있고 해서 예. 저희가 기업에 관한 그런 분석과 더불어 목표가까지 알려드릴게요. 양승모 전문가님. 네, 우선은 바이오스마트 지금 현재의 가격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내용을 한번 놓고 보니까요. 좀 회사가 좀 가파르게 좀 성장하고 있는 또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진 부분들이 뭐냐면요. 신용카드를 또 제조하고 또 여기에 신용카드 관련돼서 기자재 또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놓고 보았을 때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의 뚜렷한 매수 수급 개선은 없습니다. 다만 이 회사에 갖추고 있는 이 펀더멘털에 대한 가치가 점진적으로 지금 우상향되고 있다는 데 포커스를 맞춰놓고 이 종목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트렌드 관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계속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는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바로 매물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매물벽을 계속 올라가다가 계속 얻어맞고 올라가다가 계속 얻어맞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 매물들을 소화하기 위한 한 가지의 패턴에 대한 그냥 전형적인 일반적인 그냥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워낙에 이 종목이 거래량이 없었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단기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 이전에 만들어 주었던 4개월 이전에 만들어 주었던 이 거래량들이 지금 이제 매수가 이 자리에 물려있던 주체들은 다시 한번 이때도 못 팔았더라면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 자리가 다시 한번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팔고자 하는 심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크게 무리한 지금 현재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비중을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지금 현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저항 걸리는 자리가 2,700원 정도 자리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2,700원 돌파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저항 구간대와 또 매물을 잘 소화해낸다면은 3,000원 수준대까지도 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분기 지금 실적도 계속 개선되고 있고 차트도 좀 우상향되고 지금 박스권 트렌드를 그리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우상향되고 있다는 이런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저는 3,000원 구간대를 돌파하는 시점까지는 한번 보유를 하고 3,000원 자리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따로 손절가는 그냥 익절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저는 만약 굳이 손절가를 잡는다면은 저는 2,15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2,700원의 그 매물벽이 두꺼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급등락이 좀 심한 게 당연하다고 하시네요. 2,700원 돌파하면 3,000원까지 갈 수 있대요. 예. 예, 궁금하신 점 다 좀 해결이 되셨나요? 예. 예, 꼭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전화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늦었지만 성탄절 잘 보내셨는지요? 예. 예, 그러셨어요. 자, 종목 문의도 저희가 열심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포스코 ICT요. 네, 포스코 ICT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 7,030원에 80%요. 역시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예. 예, 최근에 매수세가 쑥쑥 들어오는 게 심상치 않아요. 오늘도 뭐 장중엔 8,000원도 갔는데 저희가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목표가로 이래 알고 싶은데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그죠? 네, 17일, 12월 17일, 18일 이래 나눠가지고요. 너무 잘 사셨네요, 타이밍도. 예, 사시고 난 다음에 그냥 계속 수익이 났는데 목표가와 그 걸리는 시간하고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릴게요. 포스코 ICT. 네. 포스코 ICT 일단은 굉장히 잘 사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종목 최근 사이에 이제 계속 보고 있다가 놓친 종목입니다. 근데 시청자는 네, 잡으셨네요. 시청자님 잡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일단 고맙습니다. 포스코 ICT 정말 잘 잡으셨고 목표가를 말씀을 좀 드리려면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봉 차트를 제가 크게 열었습니다. 2008년부터 열어놨는데 자 2008년부터 해가지고 매물대가 잡혔던 구간 자체가 여기 매물대가 보이실 텐데 지금 딱 9,000원 정도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게 잡히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시청자님 보이시는가요? 여기 보이시나요? 예. 네, 보이시죠? 그래서 무조건 이 종목은 일단 제가 선 그어드린 얼마죠? 9,000원까지는 가게 돼 있습니다. 가게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수급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 수급 자체, 기관들이 갑자기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끌어올린 주체 자체가 누구냐면은, 자, 투신권하고 연기금에서 이 주가 자체를 끌어올려줬습니다. 며칠 동안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웬만해선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진 않아요. 그리고 포스코 ICT는 굉장히 일단 최근 들어서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었고, 또 하나 일단 내년에 실적의 전망, 그리고 또 하나 포스코를 등에 업고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그어드렸던 9,000원대까지는 무조건 한번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제가 조금 걱정인 거는 비중이 80%긴 하신데 괜찮습니다. 비중 80% 괜찮고요. 정말 좋은 종목은 원래 몰빵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포스코 ICT는 꼭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포스코 ICT 너무 잘 사셨다고 하는데 9,000원까지 강력 홀딩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와, 전문가님보다 더 잘 이렇게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도 만나뵐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참 든든해요. 예, 저희가 좀 지원 사격 더 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로 한번 우리 시청자님 만나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주르륵 다 남성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한진해운이요. 한진해운요. 떨립니다. 얼마에 사셨어요? 그때 그 15,000원에도 사고 막 중간중간 물타기 해가지고요. 예. 35%인가 될 거예요. 예. 뭐 처음 사셨을 때 15,000원이었는데 그럼 지금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지금 뭐 많이 떨어졌죠. 10,000원도 안 되니까. 예. 아니, 13,000원도 안 되고 12,000원 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매수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계세요? 정확한 매수가는 지금 뭐 한 3,4,000원대라고 봐줘야죠. 그래요? 13,000~14,000원대 알겠습니다. 비중이 35%시고요. 예. 예. 자, 지금 오늘 종가는 11,550원이라서 조금 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손실 구간이신데 예, 뭐 최근에 좋은 얘기도 좀 들리던데요. 뭐 운임 가격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뭐 역시 매수가까지 좀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가 싶어가지고 좀 물어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매수가까지 조금 희망이 있는지 한진해운 분석 부탁드리죠. 네, 예. 우선은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기 민감주로 우리가 분류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에서도 최근 3개월 동안 한 8개월,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주가가 계속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계속 주르륵 빠졌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 구간을 잘 견뎌내시고 오히려 지금 경기 소외주 쪽으로 지금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한진해운도 같이 따라 올라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까도 그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컨테이너 운임에 대한 인상 계획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도 또 재무적 리스크도 지금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구태여 파실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 현재 비중이 35%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를 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좀 리스크를 좀 안고 가셔야 되는 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14,000원까지는 아마 내년 한 1월 달부터 한 2월 달 사이로 한번 만들어질 것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단기 목표가는 14,0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000원 잡아드리는 이유는 지금 35%에 대한 비중이 있으면은 14,000원 매수가 이상의 자리가 왔을 때는 비중을 한 15% 정도 줄이셔가지고 전체적인 비중을 한 20% 정도 수준으로만 한번 유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추세도 지금 다시 뭐 추세가 아직 뭐 우상향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도 기관 투자들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제 바닥을 다졌다라고 사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가 14,000원 제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14,000원에서는 비중 축소하라는. 네, 그렇죠. 저는 14,000원 자리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잠시만요. 자, 시청자님, 일단 매수가 부근에 오면은 비중을 조금 덜어가지고 일부 현금을 챙기자라고 전문가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한 분의 전문가가 또 다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의견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분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크진 않은데 예.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제가 막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흐름 자체가 양호하긴 했어요. 그래서 주가 차트 자체가 10,000원 아래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12,000원 뚫고 올라가 줬는데 지금 예, 예. 최근 며칠 사이에 지금 12,000원을 뚫지 못했단 말이죠. 이 선이 예. 60일 선이거든요. 예, 근데 예. 이 선을 뚫지 못하고 지금 다시 꺾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4분기에 이제 끝났습니다. 뭐가 다가오죠? 실적 시즌 다가옵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한진해운 실적 아실 겁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한 철퇴를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더 빠질 가망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최근에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투신이 많이 들어와서 뭐 연기금은 좀 팔긴 했지만 그래도 투신이 많이 들어와서 기관이 10만 주 샀다.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한진해운은 최근에 수급들이 사고 팔고 나갔다가 굉장히 잦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기를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약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에 오면 여기까지는 잘 왔지만 실적이 안 되는 한진해운이 더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얘기셨거든요. 그러면 예. 원래 처음에 얘기하셨던 전문가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오늘 아주 예. 급박하게 돌아가네요. 네, 예. 일단은 9월 달에 주가가 17,000원을 갔다가 오히려 네. 3개월 만에 9,300원까지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예. 다시 돌이켜보면은 이때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바로 실적에 대한 부진이 미리 주가에 반영이 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 그 악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장에 많이 희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헷갈리시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이제 잘 예. 가는 애를 왜 파냐. 14,000원 정도 오면은 그때 조금 정도 현금을 챙기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처음 얘기하셨던 분이고 이제 두 예. 번째 전문가님은 실적이 그래도 별로 안 좋은데 이거 믿을 수 있을까? 쭉쭉쭉 계속 간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예. 대응법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뭐 다 팔라는 얘기시죠? 아니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한번 조정이 올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21선 아래, 그러니까 11,000원 아래까지 한번 조정이 올 것 같아요. 10,000원 초반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가지고 오는데 이게 지금 한진해운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 주려면은 일단은 뭐 중국의 힘을 얻어서 좀 해운 이쪽 관련해서 운송이 많이 되면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서도 아직은 그 실적 부분이 확인이 되려면은 시간이 아직은 1분기, 2분기까지는 봐야 돼요. 내년까지. 그렇다면 내년까지는 그럼요. 내년 1분기, 2분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올해 일단 4분기에 나오는 실적은 정말 안 좋아요. 철퇴 맞을 거예요. 다 안 좋아 이쪽 업종.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 무조건 빠졌다가 다시 가는데 뭐 3분기에는 실적 안 좋은 거 이미 뭐 4분기 실적 안 좋은 거 알았기 때문에 빠진 건 맞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한번 낙폭을 한번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예. 그런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청자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지는데 그냥 쭉 좀 더 들고 가면 이 종목 그 올해 가지고 계실 수 있으시면은 예. 제가 한 내년 한 2분기 정도까지는 보유를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 최소한으로 1분기 실적은 보십시오. 1분기 실적을 보시고서 판단하시되 그때 되면 아마 재정적인 문제까지 해결이 되면서 증시가 가파르게 반등하는 그런 장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고서 판단을 하시고 이게 만약에 재정적인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되고 늦어진다. 좀 미루어진다 하더라도 약간 그 영향을 받겠지만 저는 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 자체가 리스크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더불어서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오래 가지고 계실 수 있으시다면은 11,000원을 깨고 내려가더라도 버티시고 만약에 좀 짧게 보실 관점이시라면은 11,000원을 깨고 내려갈 때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 갖고 가실 수 있으면 일단은 뭐 내년 실적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000원 정도 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11,000원을 깰 때 그때 이제 버티실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조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올라가 준다면 뭐 14,000원까지 한번 가보는 거고요. 그때까지 뭐 그 중간에 실적 발표를 해주면 실적까지 체크를 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아유 좀 어려운 주식 매매 하셔가지고 예 어쨌든 의견 분분하지만 저희가 다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예, 연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열띤 분위기. 두 분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만 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현대 하이스코야. 예,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세요. 44,000원에 15%입니다. 아, 네, 일단은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축하드리겠고요. 네. 예, 들어가신 가격대도 뭐 전 잘 모르지만 아주 확인하고 잘 들어가시지 않았나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네.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멈칫하니까 걱정이 되시나 봐요. 네, 그렇죠. 어제 그제 예. 갑자기 빠지길래 지금 무슨 일인가 싶어서 네. 제가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익이 잘 나다가 왜 이렇게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지 그 부분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의문점 해결을 해드리죠. 김선현 대표님. 네, 이게 18일 날 갑자기 막 마이너스 14%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 이건 이제 트레이더 실수 같고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제도 급락했고 조금 이제 밀리니까. 이날은 뭐 거의 하한가까지 갔었으니까. 네, 엊그제죠. 이게, 예.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현대 하이스코가 일단은 말씀드리는 실적 부분이 4분기가 좋지가 않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년 1분기도 솔직히 1분기, 2분기까지 솔직히 장담을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 종목을 언제 사셨어요? 한 2주는 안 되고 한 2주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이거 왜 담으셨죠? 그때 차트상으로도 네. 지금 약간 눌려있고 해서 네. 이게 단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단기로 들어가시는 지금 평균 단가가 44,000원이시잖아요. 예. 그럼 단기로 지금 뭐 4% 정도 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종목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 네, 이거 정리 빠르게 하셔야 단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단타는 이런 종목으로 단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타는 지금 이렇게 무거운 실적이 안 좋은 종목으로 단타를 하시면 절대 큰일 나 사고 치십니다. 절대 아니고 단타는 무조건 실적 주 가지고 단타를 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4분기 실적 너무 안 좋고 1분기도 마찬가지로 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수급적으로도 답을 찾아볼게요. 조금이나마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자, 수급적으로 그나마 오늘 뭐 기관들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실한 기관들의 매수세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연기금이 또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연기금이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매수한 물량을 좀 뱉으려는 기미가 좀 보입니다. 천주 단위가 아니고 연기금이 3만 주 이상 뱉어버렸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조금은 좀 보이고 수신권은 그 전부터 이미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오늘 같은 날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의 차트상이 단기적으로 약간의 낙폭이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날 한 4%까지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타를 좀 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지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는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뭐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절대적으로 지금 상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좀 정리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내일 좀 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좀 갈아타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그냥 매도하면 될까요? 내일 상황 보시고요. 네. 이 종목 46,000원 깨고 내려가면 그냥 정리해버리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때 수익 중이시잖아요. 그래도 정리하라는 얘기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그래요. 실적도 수급도 별로니까 하이스코 빨리 좀 정리하자는 의견까지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문자 갈 건데요. 그 전에 우리 김선윤 대표님, 0에서 9까지 숫자 가운데 하나 오늘은 9번을 해볼까요? 이유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끝번호.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2 더하기 6, 2 빼기 이런 거 많이 왔었는데 오늘 끝번호 9번 분 가운데 반고 미술전 초대권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될까요? 자, 이번엔 문자 보겠습니다. 2363님. 이분은 일단 아니시네. 풍산 물어보셨는데 풍산을 매수해도 좋을까요?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모양입니다. 목표가도 알려주세요. 일단 괜찮습니까? 실적은 조금 긍정적인 전망 나오던데요. 네, 지금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 그 전체적으로 해외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들이 단행이 되면서 지금 주요 금속이 가격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동에 대한 가격에 대한 그 민감도가 높은 종목이 바로 풍산인데요. 아까 이제 그 현대 하이스코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끔가다 이야기 나왔지만 저는 내년 1분기부터 저는 철강 업종들이 많이 되살아날 거라고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종목도
지금 현재 비중 한 20% 이내에서만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잡아드릴게요. 다만 너무 기대 수익치를 너무 높게는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고 또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도 지금 러브콜을 중간중간에 보내주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가장 탄력적인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을 놓고 우리가 매수를 한번 단행을 한번 해보신다면은 32,000원에 대한 가격이 이하가 왔을 때 한 20% 정도에 대한 비중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너무 길게는 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35,000원에 대한 박스권 대응하시면서 한번 대응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2363님 풍산 괜찮대요. 하지만 짧은 관점으로 빨리 샀다가 빨리 팔아야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많이도 아니고 20% 정도 32,000원대 조금 빠지면 35,000원까지 목표가 잡으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2625님의 문의 종목입니다. 서희건설로 가보죠. 1120원에 10%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예, 손실이 어마어마하시네요.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840원. 네, 답답합니다 이 종목. 지금 보면은 자 기업 분석을 보면 좀 그게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기업 분석 차트 열어놨는데 지금 매출액이 지금 3분기까지가 매출액이 6,20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174억. 자 당기순이익이 뭐 13억 이렇습니다. 실적이 일단은 4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종목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작년 실적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201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실적들이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서 올해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 때문이었는데 올해 내년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실수하셨습니다. 일단은 4분기 실적을 확인하시고 내년 1분기 보고 나서 건설주 들어가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서희건설이 뭐 그렇게 해외 수주 좋은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도 이렇게 뭐 큰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 종목 지금 현재가에서는 무조건 싼 거는 맞습니다. 싼 거는 맞는데 상승해봤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상승해봤자 이 종목은 지금 1,000원이 그 한계선인 것 같아요. 예. 1,000원이 한계선이라 그 이상을 가기에는 좀 시간적인 소요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조금 힘드시겠지만 비중이 그래도 작으세요. 크지 않으시니까 네. 그냥 좀 버텨봅시다. 버텨보시고 내년에 건설 경기 살아나는 그 모습이 조금은 그래도 보이니까 그것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0원은 아니더라도 1,000원 정도가 됐을 때는 정리하시는 그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그리고 1,000원대부터는 단타가 워낙에 심해요. 그래서 한 틱당 저기 0.5%씩 움직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금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1,000원에 그냥 정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희건설 2625님 문의 주셨었는데 목표가 1,000원입니다. 1,000원은 빨리 손실이지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094님의 종목인 한솔 CSN으로 곧바로 넘어가 보죠. 4,180원에 10%. 오늘 종가는 3,750원. 예, 최근에 한 4,500원 부근까지 갔다가 빠르게 또 상승폭이 반납되는 중인데 이번 손실 보고 계시죠? 매수가 올 수 있나요?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합니다. 네, 사실 지금 자리를 놓고 보면은 들어가신 가격이 4,180원이신데 지금 현재 접근한 왜 접근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은 뭐 중기적인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강하게 홀딩한다. 혹은 두 번째로는 짧게 먹고 나오려고 들어갔다. 네. 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현재 자리에 놓고 봤을 때 추세적으로 들고 갔다라면 사실 손절가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깨졌지만 이걸 왜 아직도 들고 있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이 한솔 CNS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에 대한 물류 동남아 쪽에 있는 그 삼성 물류가 또 외형적으로 또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저는 손절가를 잡아드리자면 3,6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근데 3,600원이 이탈이 되면은 현재 자리에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3,200원까지도 일단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비중이 10% 정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좀 다행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들어갔던 단가 대비로 혹은 이 추세를 보고 계속 추세대로 가기 위한 매수를 진행을 하셨다면은 3,200원, 3,600원에서 한 5%씩 더 추가적으로 매수나 해도 된다라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에 대한 관점으로 단기 시세를
먹고자 만약에 들어갔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3,600원에 이탈하면 일단 손절하고 다시 보더라도 3,200원의 가격이 왔을 때 보자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목표가는 지금 사실 목표가 자리라고 보면은 지금 뭐 현재 매수가 자리가 워낙에 잘못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매수가 이상 한 4,200원 정도에 왔을 때는 저는 차라리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보자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솔 CSN 일단 확실한 거는 손절가 3,600원이고요. 여기서 손절하시고 굳이 이 종목에서 내가 꼭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3,200원까지 더 빠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동양시멘트 볼까요? 3,000원에 30%이신 분 문자 주셨는데요. 고점에 매수한 듯하다. 삼척 화력발전소 관련해 궁금한 점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양그룹이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자 선정에 아주 힘을 쏟고 있는데 3,000원대가 지금 박스 상단으로 보이고요. 오늘 종가는 2,485원입니다. 네, 자 이게 지금 화력발전소 얘기가 이게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 9월달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해서 12월달부터 계속 나와줬던 얘기인데, 자 그때 이미 차트가 움직였습니다. 작년 차트 보실까? 작년에 이 차트를 제가 좀 크게 열었는데, 작년 이게 11월이에요.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이게 작년 11월부터입니다. 바로 그 얘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다 쫙쫙 올라줬어요. 그리고 나서 자 개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가운데 네. 물량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지금 안정권으로 접어갔는데, 이 종목 이미 이때부터 가격대가 오른 가격 폭이 1,000원대부터 시작해서 4,000원까지 4배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원래 한번 4배, 보통 이제 4배가 올라주면 보통 주가는 3분의 2 정도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에 반등을 주는 게 정석인데, 정확하게 3분의 2까지 빠졌다가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원래 그러고 나서 항상 그 정가운데 선까지 올라가요. 보통 주가가. 그런데 이게 딱 그 선에 지금 거의 도달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이 가기가 더 이상 힘들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준다는 거죠. 이러다가 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동양시멘트는 이미 1년 전에 주가를 다 가지고 놀아서 끝난 종목인데, 이거를 왜 3,000원에 담으셨는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저점 여기죠. 저점 800원에서 고점 4,100원까지 보통 이렇게 주가가 4배 가까이 오른 종목들은 3배나 4배까지 오른 종목들은 무조건 3분의 2 토막이 납니다. 그 고점에서 크게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경우에는 3분의 2 토막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3분의 2 토막이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주는데, 그 반등 주는 그 구간의 가운데 정도 가격이 저점이랑 고점의 그 가운데 정도 해당하는 가격, 바로 한 2,400원, 2,500원 정도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3,000원대 가격은 물리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반등은 뭐 단기적으로 줄 수 있겠지만서도 큰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은 좀 힘든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3,000원이 최근에 이 박스권권의 상단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 종목이 2,400원 깨고서 2,300원, 2,200원까지 내려가 버린다면은 그 전에 저점까지 보여줬던 얼마 가격이요? 1,400원까지 회귀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나마 조금은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막 심각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종목 2,200~300원 깨고 내려갈 때는 그때 정리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마이너스 20%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좀 반등을 주는 기미가 다음 주나 이번 주부터 조금이나 원래 보여줘야 되거든요. 보여준다면은 얼마로 좀 예측이 되더냐면 2,800원에서 2,900원 정도 오실 때는 그때는 좀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이 종목 아니에요. 지금 아니니까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수익 내고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양시멘트 손절 가격은 2,400원, 반등 목표치는 2,800원, 900원이라고 하셨고, 삼척 화력발전소 관련돼서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 재료는 이미 다 예전에 반영됐다라고 답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유엔젤이라는 종목으로 가볼까요? 5,500원에 사셨고 30% 갖고 계신 분 분석을 부탁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이 11월 달에 8,450원까지 갔다가요. 정말 급하게 다 토해내고 지금은 5,350원을 한 12월 달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이분의 매수가는
5,500원.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신 듯한데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행히 고점 자리에서는 잡지 예. 않으셔서 참 다행이신데요. 우선은 그 유엔젤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엔젤은요, 무선 인터넷 그 솔루션 업체라고 일단 잘 알려진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워낙에 지금 제가 기업 분석을 하나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분석 내용을 한번 놓고 보실 때 지금 매출액도 지금 계속 분기별로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영업 이익도 마찬가지로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 회사의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건드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모바일 게임과 또 자원 개발에 대한 신규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가 11월 달에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카카오톡에 게임을 신규 런칭을 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로 지금 주가가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게임주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네. 연말까지 흘러간 시점에서 또 다시 연초에 또 새로운 랠리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유엔젤이 가지고 있는 그 매출에 대한 성장성과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얼마나 확정적으로 잡히는지에 대한 그 확인 과정까지는 주가의 상승에서는 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의 차트를 놓고 보았을 때 21선에 장대 음봉 나왔던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도 거래량이 크게 터트리면서 차트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일단은 주가를 일단은 한번 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부터 거래량 없이 주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저는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거래량 없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저는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거래량을 동반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보유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 만약에 현저하게 10만 주 이하의 거래량이 계속 발생돼서 주가의 흐름이 옆으로 계속 횡보하거나 우상향이 되고 있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그냥 5,500원 구간대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결국에는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이 매물벽 때문에 계속 주가가 계속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네. 점, 그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요. 끝번호 6678님의 종목 볼까요? 사람인 HR 물어오셨죠? 15,000원에 이분이 이 종목을 50%나 갖고 계십니다. 모르겠어요. 물타기를 하신 결과인지 한 번에 잡으셨는지. 지금 차트적으로는 완전 21선 빨간 선에 계속 지금 저항을 맞고 한 번도 빨간 선 위에 못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바닥을 찍고 조금 가는 듯 싶었는데 바로 또 얻어맞고 오늘 조금 올랐네요. 14,200원. 이분은 일단 뭐 정치 테마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쉽사리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차트가 21선 맞고 계속 떨어진 이런 차트를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들은 좀비 차트라 부릅니다. 계속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아래로 계속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에서 계속 또 계속.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저점인 부분은 아닙니다. 저점이 언제냐면은 저점은 1,500원 내려와야 저점인 거예요. 1,500원 정도, 11,500원 내려와야 저점인 거지. 이 종목이 아직은 저점이 아닌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 상태, 이런 좀비 차트대로 또 똑같이 움직여준다면은 이 종목이 또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면, 제가 선을 그어드린 바로 11,500원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일단은 그나마 일단 테마성을 좀 끼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 종목이 크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목을 또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정확하게 잡아드려야 됩니다. 이 종목이 어디가 깨져버리면은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또 이 종목 가격대가 10,000원대에서 15,000원대는 또 틱당 호가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네. 가파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짧게 잡으셔야 되는데, 이 종목이 또 짧게 잡기도 참 무서울 정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은, 자 보세요. 네모칸 넣어야 되겠네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항상 이 종목이 21선을 맞고서 떨어지고 났다. 또 여기서 21선 맞고서 또 떨어지고 난 그런 모양인데, 이 흐름을 봤을 때 항상 이 라인, 그러니까 21선 라인에서 이 저점 부분이었던 라인 자체를 깨고서 내려와 버리면은 상승폭만큼 지금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선 라인 자체에서 지금 맞고서 떨어진 상태인데, 또 이 선이 정 가운데 부분에 있다가 한번 맞고서 지금 떨어지고, 지금 올라갔다 지금 어느 정도 반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 종목 어디까지 떨어지냐? 지금 이렇게 떨어졌던 이 상승폭까지 보여줬던 이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줬던 이 공간까지 떨어진다면은 당연히 이 종목은 어디까지 쭉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정말 비율대로 밀리네요. 비율대로 네. 내려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되게 짧게 잡아드릴게요. 얼마나 짧게 잡아드릴 거냐면은
이 종목을 지금 손절가를 잡아 드려야 돼요. 원래 손절가가 이미 거의 지금 도달을 하려 그러다가 오늘 상승을 해줘서 다행이지 손절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13,500원을 깨고 내려갈 때는 무조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13,500원입니다. 네. 13,5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시고, 만약에 13,500원 내일까지 해서 힘을 받고 올라가 준다면은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 종목은 또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 목표가는 절대적으로 많이 잡지 마십시오. 이 종목 어느 정도 단기적인 매물대 자체가 16,000원에서 16,500원대에 두껍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대 보시고서 16,000원, 17,000원 사이에서는 짧게나마 수익을 내실 각오로 하시고, 원래 이런 종목 들어가셨다면은 단타 칠 생각이었던 거 압니다. 그러니까 예. 짧게 먹고 나오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13,500원 지켜줘야 됩니다. 사람인의 HR 살펴드렸고요. 자, 두 종목 묶어서 가보죠. 40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SK컴즈와 대우증권입니다. SK컴즈 8,050원에 20%, 21선 못하고 밀려버리네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5% 넘게 급락하면서 이분도 갑자기 손실 구간에 들어가시게 됐고요. 대우증권 15,000원에 30%, 아이고 15,000원 계속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매수가 언제 올까요? 코스피 2,000에 아까 증권주 참 유망하다고 했으니까 두 종목 같이 좀 봐주시죠. 네, 우선은 SK검즈를 놓고 봤을 때 오늘 특별한 악재는 없었던 종목이었지만 주가 가파르게 하락했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보는데요.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매도에 대한 권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중바닥을 그리면서 차트가 우상향되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근데 오늘 주가의 하락에 대한 주도 원인을 한번 놓고 보니까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나타났었거든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들고 있지도 않은 그 수량들을 쥐어짜내면서 주가를 중간중간에 급락을 시키는 패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주가를 많이, SK컴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사실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거의 짜낼 대로 물량들을 많이 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다만 지금 재무구조로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워낙에 악재가 많았던 종목이었던 만큼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또 2013년도에 새롭게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이제 뭐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일단 리스크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8,600원 수준까지는 일단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니까요. 일단은 좀 보유 한번 이견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네. 일단 대우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증권도 한 15,000원에 대한 그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꾸준하게 러블콜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로 해서 제가 초부터,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1분기, 2분기 때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조금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증권 업종에 대한 포트는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보유에 대한 관점 잡아드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비중이 30%이시다면은 저는 13,000원 구간대에서는 비중 한 5%에서 한 10% 정도 좀 축소를 하신 이후에 주가가 한 11,000원 정도에 다시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까지 같이 겸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권주 좋지만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중간에 적절할 때 한번 다시 사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그네틱스 단알 한 말씀이라도 저희가 AS 드리려고요. 시그네틱스는 3,340원에 50%, 사자마자 계속 빠져요 주셨고, 단알은 9,700원에 50%. 아우, 이분은 월요일에 상한가도 고스란히 누리셨습니다. 이분은 수익 중이시네요. 두 종목 같이. 시그네틱스가 사자마자 빠지는 이유가 차트에서 답이 나옵니다. 이런 차트는 사시는 차트가 아닙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5,300원 고점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차트 계속 흘러내립니다. 이런 차트는 사시는 차트가 아니에요. 업황은 좋을지언정 사는 차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가가 빠지죠. 그렇다면은 현재가에서 주가 지금 또 빠지는데 60에서 깨고 내려가니까 불안해 죽을 것 같으시죠? 분명히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지금 10% 그냥 손해보고 계실 때 정리하시고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단알 볼게요. 자, 단알 전자결제 수혜주, 단알 요즘 오늘 대장주인 것 같아요. 다른 전자결제 수혜주 뭐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다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단알 버텨줍니다. 역시나 차트상으로 120선 지키고 나서 반등해 줍니다. 굉장히 좀 안정권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불안한 것은 수급적으로 확실하게 뭐 들어온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종목이 좀 더 가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수익 나고 많이 나고 계시니까 그냥 정리하시고서 지금 재정전면 문제랑 연말에
1월 초에 있는 옵션 만기 그때 이후에 좀 투자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화를 끝으로 오늘 상담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119 도와주셨던 양순목 김선현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선현 대표님이 아까 9번 골라주셨는데 오늘 당첨자는요. 끝번호 9번 가운데 6959님 되겠습니다. 기아차 보내주셨죠? 예, 저희가 반고 미술전 상담 못 도와드렸는데 초대권은 2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목 상담 119 마칩니다. 내일 저녁 6시 저는 여기서 또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